자, 일동장위가 한번 보자.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모의고사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 한 번 정도 공부해 두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도 없을 거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도 부담은 없을 거야. 우선 일동장유가라는 작품 키워드 체크 한번 해볼게. 올해 해법문학이 새로 나왔는데 선생님 지금 올해 건 새로 나온 것보다는 요게 좀 낫더라고. 그래서 요걸로 다시 한번 찍었으니까 한 번 정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일동장유가 밑에 보시면 일동장유가는 장편 기행가사라고 써있죠. 장편 기행가사. 기행가사는 우리가 한번 배웠어. 관동별곡을 통해서.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객창감이 나타난다는 거. 객창감. 그래서 한 번 정도 관동별곡하고 그 다음 산정무한. 두 개 정도는 기행문으로서의 한번 감상이 필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 불국사기행 요거는 대상을 통한 견문을 통한 감상 요게 참 특이한 작품이야. 수능에서는 뭐 주울천기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필을 좀 접하면서 그 수능에 등장하고 있는 수필에 갖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 좀 아마 눈에 좀 익을 건데 지금은 그냥 가사 작품의 기본적인 걸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빼고 관동별곡, 산정무한, 불국사기행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얘기지. 한자들도 좀 많으니까. 자, 그 다음 뭐 사행가사,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견문과 감상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동이니까 일본을 방문하는 거야. 일본. 뒤에 있다가 요 개념들을 좀 한번 보긴 할 건데 미리 그냥 한번 본다면 영조 39년에 조엄이 일본 통신사로 갈 때 됐죠? 삼방서기로 동행한 작가가 그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장편 기행가사다라고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 11개월 동안의 여정이 추보식으로 나왔다. 시간의 흐름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추보식 구성. 그다음 전체가 사책 8천여 구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 기후, 노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뭐 일기문의 형식이 좀 나타나기도 해요. 일기. 또 좀 알아두시고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수능에서는 EBS 연계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의 지문이 반 정도가 나왔어. 그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거 이렇게 등장을 했던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기행문이니까 당연히 여정과 함께 보고 들은 것. 그래서 보고 들은 것들은 일본의 문물 제도, 인물 풍속, 외교 임무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자. 자, 왼쪽 한번 보시면 특징 아까 잠깐 설명했어. 추보식 구성. 추보식 구성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일화, 환경, 사건, 풍물 등이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조선후기 장편가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나중에 연행가 하면서 같이 얘기 한번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사신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 요거 좀 나와 있고 그다음 준비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환송회를 보여주는 뭐 이런 장면들 그다음 출항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장편 가사 요 가사의 전형적인 특징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기행 가사는 어떤 요소들로 되어 있는지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뒤로 넘겨서 배경 지식을 좀 쌓을 필요는 있어.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에 대한 외적 준거에 따른 평가가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행문의 성격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작 배경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여기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막부 장군에게 파견된 공식 외교 사절이다. 세종 때 통신사가 파견된 후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일본이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열망하며 다시 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과 조약을 맺고 다시 통신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뒤로 잠깐 넘어가 볼게. 그럼 여기 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 페이지 253쪽이다. 일동장유가의 의와 한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개방적인 시선도 나타나긴 해. 그 다음에 객관적 관찰,
여기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데 우선은 문명국인 조선의 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 대한 문화 풍습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비하한다, 또 얕잡아 본다,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마 요거겠지.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정세 속에서 상공업의 발전으로 국가적 위상을 높여가던 일본이었던 거야. 그에 대해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일본이 좀 근대로 넘어가면서 발전이 좀 많이 되잖아. 우리는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을 또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쪽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기본적인 건 여기야. 문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다음 유교적 가치관을 신봉, 그 다음 임진왜란 일본에 대한 적개심,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한번 여기 참 봐야 되는구나. 일본 문물에 대한 우월주의적 시선.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간단히 보고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작가는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물을 미개하고 열등한 오랑캐의 것으로 바라본다.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잖아. 바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글. 그래서 요 여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조선의 모습을 조금 비하시키는 이런 내용들 좀 많긴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슬픈 열대 이런 것들은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체크 한번 해서 배경 지식을 좀 넓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집 형상을 노적더미 같다라든지 노적더미. 그 다음 남자들이 앞머리를 깎아 상투를 돌렸는데 바지를 벗고 그지? 발 벗고 이렇게 있었다. 그죠? 또 고추 상투라고 또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의 의복을 봤을 때 일본의 의복의 차림이나 이런 모습이 좀 미개하다고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화 우월주의적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용 후생의 태도도 나타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문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공부해 두면 부담 없는 부분이고요. 따로 모의고사에 더 나오는 부분들은 선생님 프린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봅시다. 자, 가보자. 전략. 앞에 부분에서는 사신으로 가게 됐다라는 걸 이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환송대를 해주는 거지. 자, 봅시다. 단풍에 돛을 달아. 당풍에 센 바람에 돛을 달았어. 돛을 달아가지고 6선이 함께 떠난 거지. 6배가. 그래서 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규모인 거지. 6배가 쭉 떠나서 사면과 군악 소리가 사내를 진동하네. 글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서술의 주어들을 좀 잘 챙겨서 읽으라고 그랬었죠. 6배가 함께 떠난다. 그때 사면과 군악 소리가 사내를 진동한다. 그 다음 이렇게 주체와 서술을 좀 묶어놓은 상태에서 비유적인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진동을 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도다. 그래서 앞에 이 진동하는 모습에 대한 과장적인 표현을 드러냈죠.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란다. 그만큼 화려하다 또는 웅장하다. 이런 것들을 과장법을 통해서 나타낸 거고요.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 놀랄 것 같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물고기와 용. 자, 해구를 얼픈 나선 거니까 배가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출항하고 있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느낄 수 있어. 시간 흐름. 당연히 군악 소리는 청각이겠고요. 오륙도를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만하죠. 야색이 창만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요 잔치를 해주는 부분은 낮 부분이었어요. 낮, 오후. 그러다가 저녁까지 이렇게 하고서 쭉 가고 있는 거지. 야색이 창망하야 아무것도 아니 보인다. 연해 변진 각포에 연해 변진 바다 근처, 그죠? 각포에 포구 불빛 두어덤 불빛 두어덤이 구름 밖에 뵐만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좀 멀어진 거네. 됐죠? 그래서 배가 출항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또는 거리가 지나갔다. 그래서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겠지. 배방에 누워서 이제 배방으로 들어온 거야. 그지? 배방에 들어온 거지. 배방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요 객수를 느끼는 거야. 기획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객수.
산종문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객소를 느낀다.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가뜩이나 심란한 거야 지금 내 처지가 심란한데 갑자기 대풍까지 일어났네. 태산 같은 여기서는 직유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표현 방법이 묶어놨어. 대구, 과장, 직유, 은유, 화류, 역동, 시각, 청각, 묘사. 나중에 쓸 때 밑에다 바글바글 쓰지 말고 우리 좀 있으면 EBS도 좀 해야 되잖아. EBS 할 때 되도록이면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아. 밑에도 써도 괜찮은데 옆에다 써놓고 과장이 어디 나오는지, 그 다음 대구가 어디 나오는지, 그 다음 직유는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지. 그 다음에 책 왼쪽에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나중에 EBS 최종 정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월달 요때 또 한번 할 거란 말이야. 10월에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최종 정리할 때 책 요렇게 있죠. 됐죠? 요렇게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작품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다 바글바글 쓰는 거야. 이렇게 위에는 어휘 같은 거 바글바글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여기만 한번 쭉 훑어서 또 읽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가 복습. 그래서 우리가 요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고 포스트잇 같은 걸 붙일 때도 옆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붙여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됐지? 그렇게 접어놓고 요 반을 접어서 이걸 툭 접는 거지.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래서 요 한 권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27학년도 대비하니까 2027학년도 하나의 완벽한 교재를 만드는 거야. 요 작업을 요번에 이제 EBS가 나오잖아. 그때부터 좀 할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미리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아. 연습 삼아. 됐지? 특히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EBS 자체가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체크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됐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비문학 뭐 이런 것들은 들어본다고 해도 나쁘진 않으니까 EBS가 또 인강 같은 데서도 막 하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EBS 있죠? 그 EBS의 독서, 문학을 같이 사서 병행해도 괜찮아. 책값도 비싸지 않고. 그지? 그렇다고 다 안 하더라도 뭐 강의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내년 겨울 방학에 그때도 한번 해도 되고 여름 방학 때도 모아서 봐도 되고 그 다음 또 그 연도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EBS 연계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1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공부하는데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겠다. 자, 어쨌든 좀 여담을 했는데 본문 다시 한번 가자. 요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다 보내줄 거라 그래. 한번 같이 설명했어. 자, 그럼 이제 가보자. 태산 같은 성내 물결 천지에 자욱했던가. 태산 같은 직유법이지. 큰 산 같은 성내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이것도 주어죠. 만곡주는 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만곡주가 나뭇잎이 붙이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흔들린다는 얘기야. 나뭇잎처럼. 그러니까 아주 큰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니까 이게 뭐야? 그렇지. 아주 그냥 대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조선에서 대마도를 갈 때 요 부분에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이 풍랑이 심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때 자초되던 배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심청전 기억나지? 심청을 인당수에다 집어넣고 좀 표현이 그러네. 제물로 바치는 그죠? 그런 것들도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먼 거는 아닌데 여기에서 자초되는 배들이 그렇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좀 위험한 곳이 있나 봐. 현재도 그렇대요. 자, 그다음 갑시다. 거긴 좀 피해서 간다고 하대. 자, 밑에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붙이듯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 지암에 나려지니 12발 쌍돛대는 종이처럼 나뭇가지처럼 또는 종이처럼 굽어져 있다.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 큰 거야. 엄청 크니까 배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이렇게 쭉 됐죠? 그랬다가 배가 또 파도로 쭉 내려오니까 밑으로 또 충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파도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쌍돛대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바람을 타야 되는데 완전히 종이처럼 굽었다는 거 막 찢어질 것 같은 느낌. 됐죠? 그런 거. 신두폭 초석 닷도층 그죠? 뭐 이런 것들 반달처럼 배불렀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이렇게 휜 거. 요게 돛대 소리 12발 쌍돛대 요렇게 요게 이렇게 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반달처럼 휘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갑시다.
굵은 올에 잔 벼락, 우레와 벼락까지 막 등 아래 단동하고 진동하고 성난골의 동안육은 물속에서 희롱하네. 자, 위에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나와 있는 물속에서 어룡들이 응당 놀래도다. 성난골의 동안용은 물속에 희롱한다.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출항에서의 화려함, 밑에서는 대풍이 일어났을 때 그 파도가 아주 크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 자, 그 다음 방 속에서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좌우 배널방은 닙닙 피우는구나. 배방널은 넘는다. 그때 뭐 배를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기준가 삐걱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야. 우는구나. 이윽고 해가 돋건을. 자, 요건 뭐야? 상황이 변한 거지. 자, 빨리 읽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상 볼 때 선생님이 배속을 빨리 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어제 문자 온 것 중에서도 고공과 고응답주인가는 중요한 한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관계만 좀 파악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건 그렇게만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동장유가도 질문이 들어와서 좀 찍는 거고요. 요 찍어놓고 고응답주인가도 찍어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 부분만 좀 빨리빨리 그렇게 한번 체크해봐. 자, 그 다음 이윽고 해가 돋았다라는 건 시간이 흘러서 풍랑이 잦아졌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 다음 요거는 중간중간 다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체크해. 그냥 넘기지 말고 직유법, 은유화류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가장법도 있고. 됐나요? 이렇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늘에 올랐다가 디암에 떨어졌다. 대구. 됐습니까? 안 되는 건 없죠? 오케이. 자, 이윽고 해가 돋건을 장관을 하여 보자. 그러니까 해가 딱 돋았는데 이제 배를 많이 못 탔을 거 아니야 이때는. 이제 배를 딱 타고 어디로 온 거야? 이제 바다로 쫙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파도가 없는 상태에서 배가 딱 위로 상태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거지, 그지? 그때 이제 장관을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삼열을 바라보니 어와 장할시고 굉장하구나. 정서가 직접 나타났죠. 인생 천지간의 이런 구경이 또 어딨냐? 어떤 구경일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로다. 그러니까 망망대해야 큰 바다. 기죠? 이런 것들을 일망무제, 일망무해라고 할 수 있죠. 일망무제, 일망무해 들어봤나? 일망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쳐다봤을 때 거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산정관에도 나옵니다. 저 밑에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의 이런 구경이 또 어딨냐?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로구나. 등 뒤로 돌아보니 동네매의 눈썹 같아. 눈썹. 아주 멀다란 뜻이겠지? 눈썹 같고.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의 끝이 없구나. 유아래 푸른 빛이 하늘밖에 닿아 있다. 이건 뭐야? 수평선. 슬프다. 근데 갑자기 슬프다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 중이법 왼쪽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미리 배워놔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보기 같은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통신사로 일본으로 향하는 배우로 화자는 고골 돌아보지만 야색이 창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에는 조국의 운명과 현실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슬프다 우리 길 어디로 가자는 답구에 드러난다. 우리 길은 풍랑 속에 배가 가야 할 길과 조국이 가야 될 길 두 개. 중이법이 되겠지. 됐죠? 두 개 알아두면 돼. 풍랑 속에서 배가 가야 할 길, 조국이 가야 할 길. 중이법. 자, 그래서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난 잡고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그럼 뭐야? 사면을 들어보니 이따가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도시 들락날락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부셔져 갖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겠지. 자, 밑에 봐봐.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가 물결 속에서 부채만한 작은 도시 들락날락한다. 요 정도만 서술돼 있어서 어떤 뭐 풍랑을 맞아서 배가 뭐 풍파됐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가끔 문제를 보면 배가 정상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배가 없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우선 요게 맞아요. 알겠지? 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또 봅시다. 나머지는 아까 한 대로만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중 이제 시선이 바뀌었네. 밖을 쳐다보다가 이제 선중 아래를 본 거예요. 시선 이동도 보이죠. 그죠? 시선 이동. 선중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지라야.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냥 배멀미 같은 거.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는다.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배방이 도로 드어 눈을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 고 사공이 니라건을 간접히 인용한 거지. 현장감, 생동감, 사실감, 부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죠? 문제가 출제될 때 체크가 좀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같은 데 좀 써놨다가 자주자주 보고 모의고사 보기 전날 그지? 이럴 때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괜찮아. 가사나 연시조 같은 경우는 자 니락원을 고텨들어 나와보니 심리는 남았고 그러니까 사공은 길을 아마 알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가깝게 보였을 거고 나는 이제 이런 길이 처음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에이 더 남았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네. 외선 10여 척이 예선자로 모다 왔다. 그러니까 예선, 외선 요거 좀 기억해. 외라는 단어. 됐죠? 밑에도 설명할 건데 미리 할게. 외라는 호칭의 의미. 작가는 시종일관 일본이나 일본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외라고 표현한다. 특히 일본 사람들에 대한 외라는 호칭은 외인이 제일 두드러지고 그 밖에 외선, 외놈, 그죠? 예놈, 그 다음 개톳 같은 예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돼지 같은 예놈, 도이, 섬나라 오랑캐. 뭐 이건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어디서? 그렇지. 박일로 선상탄. 요거 할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어쨌든 요런 등의 표현도 빈번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호칭은 임진왜란 이후인 당시 민족 감정상 일본에 대한 폄하나 비하가 일반적이던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일본 문물에 대한 작가의 문화적 우월주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됐죠? 그래서 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그 정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다시 또 나머지 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외선 10여 척이 예선자로 모여왔다. 그지야 돛을 치고 배머리 줄을 매야 외선을 더지으니 외놈이 줄을 받아 제 배에 메어놓고 일시에 나리으니 선행이 안 오나야 배가 움직이는 게 편안하고 조용하야 자수포로 들어갔다. 폭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배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돛 같은 거 이렇게 내리고 나중에 정박할 땐 닷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돛 이렇게 들어가니 신신은 하여고 신신이 이제 시간이야, 시간. 신시. 요것도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거죠. 뭐 장마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일경이라 그러면 저녁 7시에서 9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고등학생들 자습 있는 시간. 그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단위로 끊으면 돼. 그래서 이제 삼경 그러면 11시에서 새벽 1시. 됐죠? 삼경. 자시, 자축인묘. 12간지로 나누면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2시간으로 끊으면 돼. 그래서 신시, 자축인묘. 신시 보면 밑에 나오지. 오후 3시, 5시쯤 되었고 짐을 실은 배는 먼저 왔다. 이렇게. 됐어? 신신하였고 복선은 먼저 왔다. 폭으로 들어가니 공간 이동 나오지, 그지? 폭으로 들어가며 좌우를 둘러보니까 복만이 상립하여 경치가 기절하다. 이런 단어도 좀 알아도 기절, 기자가 기하다 이런 뜻이야. 송삼, 듀백, 귤류, 등감, 다, 물속, 등척일세. 뭐 등척이라는 건 여기 오렌지보다 조금 푸른 띠 같은 청색, 그죠? 청색.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밑에 보시면 그냥 열거야. 대나무, 소나무, 삼, 그죠? 삼나무, 배나무, 잣나무, 귤류, 등감 등 다 모두 청색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자가 좀 많아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얘기한 한자들만 좀 찍어놔. 이해같이 복션도 배죠. 주. 자, 밑에 송삼, 듀백, 귤류, 등감 다 물속 등척일세. 외봉 6놈이 검도정에 앉았구나. 정자에 앉아있나봐. 인계가 효도하고 여기 새집 저기 새집 내 집 합하여 해게 되면 4~50호 더 아니타. 집 형상이 궁슝하야 노적덤이 가꾸다. 그래서 집 형상이 궁슝, 좀 높게 있는 거겠지, 그지? 근데 그것이 노적덤에다 비유를 해버렸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얕잡아 보는 표현인 거야.
굿 보는 외인들이 매에 앉아 굽어본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외인들이 있는 거지.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는 외인들이 매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굽어보는구나. 그 중에 사나이가 있나 봐. 사나이는 머리를 깎았는데 꼭 뒤만 남겨서 고초상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뒤만 이렇게 남겼나 보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다음 발 벗고 바지 벗고서 그지 바지도 벗고 칼 하나만 땅 차고 돌아다니는 거야. 중국 연예가를 보면 또 걔네들 이런 머리 하고 있잖아. 다 그지 변발한 거지. 변발 그지 머리 앞에를 다 깎고 나서 충 그죠. 그다음 어떤 애들은 요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자 얘는 고초상투했다. 발 벗고 바지 벗고 칼 하나 찼다. 요게 다 비하하고 관련이 있어. 얕잡아 보는 거. 외녀의 지장들은 머리를 아니 깎고요. 밀기름을 듬뿍 발라가고 뒤로 잡아매가지고 쪽돌이 모양처럼 둥글게 꾸며 있고 그 끝은 두로 틀어 비녀를 찔렀으며 물온 노소 기천하고 어레빗소를 꽂았구나. 다 묘사한 거지. 관찰 묘사. 됐지? 관찰 묘사. 근데 관찰 묘사 속에는 뭐가 있다? 그렇지. 우리 어떤 유교적인 문화권하고 자문화 중심주의 어떤 형태에서 이걸 좀 얕잡아 보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계속 이어져. 의복을 보니 무없은 두루마기 한동 단 막은 산의 남녀 한 가지고 넓고 큰 접은 띠를 느즈키 둘러매고 일용병복 온갖 것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낭처럼 뒤에 기저 바랑처럼 요렇게 원래 뒤에 차는 얘는 앞에 요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좀 돼 있잖아. 그지? 요렇게 다 품었다. 남진 있는 겨집들은 가마하게 이를 칠하고 그러니까 이를 칠한 게 남진 있는 겨집. 뒤로 띠를 메고 과부처녀 간난이는 앞으로 띠를 메고 그러니까 니치를 하고 뒤로 띠를 메고 과부처녀 간난이는 앞으로 띠를 맸다. 그 다음 니치를 아니하였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는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요 관점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겠지만 어려운 내용들이 좀 없어요. 그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분석하고 문제 풀고 오답 정답을 해주시면 되고 3번 같은 문제는 일치 문제 영화 만드는 문제들은 항상 뭐를 중심으로 본다? 그렇지. 요거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OW1H 요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폭풍이 칠 때 언제? 폭풍 칠 때 누가 화자가 뭐를 돛대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했다? 노력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없죠. 재심을 읽으면서 그 부분의 이 내용을 찾아주시면 어느 부분을 틀리게 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 이거 이제 소설을 통해서 아마 OW1H 연습하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 일동장요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